안녕하세요. 빗달입니다.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실런지요? 지난 영상 시즌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 시즌이 왜 이렇게 폭락을 한 걸까라는 생각에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기존에 있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아셨을 거라는 판단이 들긴 하는데, 그거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성장성에 대한 가장 큰 의문점을 결정적으로 나온 공시 때문에 저는 폭락을 했다라고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 때문에 폭락을 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왜 공시가 문제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편 영상에서 시즌의 가치는 한 45만원 정도를 가도 충분히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비교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교 포인트를 이제 헬스케어 쪽에다 맞췄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 맞춰가지고, 그 당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조 정도 됐었거든요. 매출액은 한 1조 8천억,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2,900억이죠. 영업이익률 한 16%.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66억 정도일 때, 증권사 예상 수치였습니다. 이제 그거에 비했을 때, 시젠의 2020년, 증권사 이것도 예상 수치입니다. 매출액이 한 7천억, 영업이익이 한 4천억, 당기순이익이 3,200억, 영업이익률이 55%예요. 그러면 셀트리온 총액은 14조 15조인데 연말에 PER이 한 58, EPS가 175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젠은 7조 6천억에 이제 PER이 연말 PER이 17.6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EPS는 12,250. 이 정도면 진짜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70만 원 가도 정상적인 상황이다. 다만 성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낮춰잡아서 4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그 당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를 고려하고 있던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된 거죠.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 이제 8월 14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시젠이 최고 실적을 거뒀고 실적이 나왔는데 왜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냐는 거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2,748억, 영업이익 1,690억, 사상 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어요. 8월 14일날. 8월 11일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밑에 수출 키트가 142개 난립을 해서 반값 폭락을 했다. 기대 실적에 못 미치는 곳들이 속출을 하면서 진단 키트주에 대한 어떤 옥석가리가 시작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수젠텍이 증권사 이제 컨센서스 이제 예상치에 굉장히 부합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만들어 냈었죠. 시즌하고 상관없이. 어찌됐든 그러면서 급락을 많이 했죠. 근데 그쪽에서 예상했던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홍 이사님이라는 분은 이제 아마 시즌에 계신 분인데, 통상적으로 3분기는 비수기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 4분기에는 독감 등의 호흡기 질환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예측하더라도 올 연간 매출은 상반기 매출의 2배 이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매출입니다. 매출은 2배 이상이 늘 것이다. 이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늘 거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이분들은 별도로 분리시켜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매출은 2배 이상 가능할 겁니다. 왜? 독감이라든가 모든 호흡기 질환은 가을에나 겨울이 가장 많거든요. 그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 지수는 제가 이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K 진단 업체가 레드오션에 빠졌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식약청에 이제 그 코로나19 진단 시약 수출용 허가를 받은 업체가 142개에 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제품은 아니니까 허가를 받은 거겠죠. 어떤 분들에 대한 어떤 능력치를. 그분들에 대해서 판매 단가가 개당 3달러, 7달러, 많게는 10달러 형성돼 있다. 이제 어쨌든 올해 초반 개당 15에서 20달러에 수출했던 가격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 얘기가 아까 이 말씀을 드린 이 얘기입니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시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들, 예를 들면 특허를 갖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진입장벽을 할 수 없는 어떤 정말 해자, 어떤 독특한 그만의 브랜드네임은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진입장벽을 높여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올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에 대한 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진단키트 월별 수출 현황입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관세청 자료입니다. 월별 수출 금액이 4월 정점으로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내리막길 접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판매량은 오히려 30톤이 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금액은 내리막길인데
판매량은 늘었어요. 6월에 5월보다. 이 얘기는 수출 물량은 늘었는데 이만큼에 대해서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할 때 단가 금액을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수익보다 금액을 낮춰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진단 시제 거품이 꺼지면서 옥석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FDA가 초창기 때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가 수출 제품을 훼손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특히 10분 이내 결과를 알려주는 신속 진단 키트, 항체 진단기이죠. PCR 방식도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도 FDA가 80% 정확도만 넘기면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는데 이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해서 반출된 제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은 어떤 제품들인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해외 정부도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이제 승인 내줬던 진단 키트를 다시 검증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한 번에서 오진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 키트를 사용해야 되고 이 부분들에서 혼선이 생기면 이건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돈을 더 들이더라도 좋은 정확도가 높은 진단 키트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도 어찌됐든 근데 초기 항체 진단 키트 일부 업체들이 중국산 오염된 항체를 수입해서 오류가 생겨 반품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증권사 예상 컨센서스를 제가 왜 들고 왔냐면 제가 이제 첫 1편 영상에서 제작을 하고 나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왜 성장성에 의심을 갖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저하고 잠깐 이제 건전한 토론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40개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젠이 특허를 갖고 있는 거냐? 이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도가 높은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가서 시젠만큼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1순위의 1등 브랜드네임은 가졌지만 이게 영원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저 개인적으로. 근데 증권사가 재미있는 분들은 이제 연간입니다. 연간으로 예상 수치를 20년에 매출액 7천억, 영업이익, 당기순이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21년에는 영업이익도 좀 줄였고 많이 줄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자, 시젠의 분기입니다. 분기 예상이익을 매출액이 6월달이 최고치로 생각을 해놨어요. 자, 영업이익이 1562억, 당기순이익이 1236억. 근데 9월달 이제 3분기죠. 3분기는 영업이익이 뚝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4분기는 다시 늘어나는 형태. 왜? 근데 당기순이익은 늘지 않는. 그러니까 단가가 하락한다라는 걸 예상한 것 같아요. 증권사가. 근데 이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예, 이번에도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 완전히 틀렸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 부분들을 보고 판단은 이제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봤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다 떠나서 8월 10일 날 주요 사항 보고서에 대한 이제 공시가 떴는데 성장성에 제가 이제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는 가능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신종 코로나가 금세 문제가 이제 수그러들지도 않을 것이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건 다 아는데 그러면 시젠만이 독특하게 이 영업이익과 이 당기순이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 공시가 떴어요. 어떤 얘기냐면 561억 정도의 토지 건물을 양수하는, 그러니까 매수하는 어떤 결정이 뜬 거죠. 이제 내용은 이제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무 공간이라 연구 개발 공간, 이런 분들이라든가 이제 인력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시젠이 기존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정도 가지고는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연구 인력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연구할 수 있도록 건물을 사서 부분들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긴 한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고 더 높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주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당기순이익을 굉장히 많이 훼손시키는 일인 거거든요. 봐보세요. 자산 총액 대비 28%입니다. 28%. 지금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성장성에 의심을 품고 있는 시점에 이게 나온 거예요. 공시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분들 중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천정윤 대표님의 그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단기 차입금의 결정이라는 것도 같이 동시에 떴어요. 단기 차입금, 돈을 빌린다라는 거죠. 돈을 350억을 빌린다는 얘기인 거죠. 350억이면 자기 자본 대비 22%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이 뜨고 나서 8월 13일 날, 사실은 8월 13일이 아니고 8월 10일인데 이 내용이 뜬 날은 8월 13일 날로 잡혀져 있어요. 자, 보십시오. 8월 10일 날 제가 이제 부동산이 계약 대금의 10%, 561억 원의 10%가 필요해서 계약금이 필요할 거고, 8월 10일 날, 그 다음에 중도금이 8월 21일 날 들어가고, 잔금이 9월 7일 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매매대금의 50%가. 자, 이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자, 이거 보시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양수 결정, 561억에 그 부동산을 취득했죠. 단기 차입금을 결정을 했죠. 350억을 갖다가. 왜 결정을 했겠습니까? 일단 8월 10일 날 잔금을 치러야 되겠죠.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매출에 대한 반기 보고서를 내고 바로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냈어요. 이게 뭐냐면 주식이 보유 비율이 변동된 거죠. 3월 달에 비해서 8월 12일 날 주식이 어떻게 변동됐냐면 0.5% 정도를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0.5%. 많지 않죠. 0.5%가 많지 않죠. 근데 32%에서 31%밖에 안 되니까 뭐 0.5%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금액이 얼마일까요? 13만 4천 주인데 이걸 갖다 계산해 보니까 한 400억 정도가 돼요. 결국은 주식을 매도를 해서 지금 건물을 사는 금액에 잔금을 맞추겠다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됐으니 더 올라가야 될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자, 561억이 단기순이익에서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뭐 한 2천억 정도 이상의 단기순이익을 낸다면 뭐 괜찮습니다. 뭐 그분들은 문제가 없고, 당연히 여태까지 고생했던 회사에 있는 직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그 다음에 연구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분들은 다 좋은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어떨 거고 어떤 제품군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이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성의 의문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유형자산을 늘리든 무형자산에서 투자를 하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주주들이 받았겠죠. 근데 이 부분들은 아무 내용이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 비전에 대한 얘기가. 자, 그러고 나니까 이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제 8월 14일 날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아마 그 내용을 모르고 아마 미리 작성을 했던 거였겠죠. 4분기에 또 하나의 매출, 저는 이제 8월 3일 날 분석을 했었었죠. 45만 원을 갈 것이다라고.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죠. 근데 뭔가 조금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던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주주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좀 저도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었죠. 근데 4분기는 또 한 번의 매출 상승이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목표가를 40만 원 상향 조정했다. 이걸 댓글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별 이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동사는 4종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증이 가능한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 규모가 축소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매출 유지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등의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제품을 4분기부터 판매해서 시장 경제 우위를 가져올 계획이다라는 거죠. 근데 기존의 코로나가 아닌 그 진단 키트로는 천정윤 대표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거 가지고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수익성이 훨씬 개선된다라는 보장은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하시면 되는데, 재밌는 건 대부분이 공시가 나온 이후 급 변환하게 됩니다. 그분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시젠의 차트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날짜가 이날이에요. 제가 이제 8월 3일 날 영상을 제작하고, 이게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3일선을 깨지 않고 아니면 5일선까지 정도 하더라도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횡보를 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아주 기분 좋게 상승이 나왔어요. 전고점을. 그리고 횡보를 하고 하는 날 8월 10일 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날이었던 거죠. 이날 공시가 뜬 겁니다. 근데 11일 날, 12일 날, 13일 날, 14일 날 대량의 매도가 나오는데 매도에 대한 수급을 잠깐 볼게요. 자, 8월 10일 날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매일 공시를 보진 못할 테니까 내용들을 보시고 발빠르게 움직였던 분들은 아마 12일 날인 것 같아요. 금융투자, 이제 증권사죠. 증권사나 투신 쪽에서 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8월 11일 날. 자, 이날. 그 내용을 보고 이미 기관은 정보를 판단하고 결론을 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11일 이후에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투신 11일, 12일, 13일 11일, 12일, 13일 자, 그 다음에 연기금이 제일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자, 12일 이때부터 연기금이 많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날 그 다음에 이날을 갖다 제일 많이 판 게 연기금이에요. 아마 제일 늦게 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면 연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으라고 판단되면 사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팔아야 될 이유가 사실 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창궐했던 이 시기보다 올라와야 지금 2배 정도밖에 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22만 원이면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요. 자,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외국인이 받았는데 글쎄요. 자, 그럼 2차 상승이 이제 끝났느냐 아니면 3차 상승이 남아있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자, 1차 상승. 자, 1차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한 이제 2월, 3월서부터 시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몰랐을 때였죠. 그 다음에 어쨌든 1차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3개월을 횡보를 했죠. 2차 상승을 한 거죠. 그럼 원래는 3차 상승까지 보통 갑니다. 3차 상승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장성과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의 성장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워낙 이제 손정은 대표님이 좀 조용조용 하신 분인지 것인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우리 그러면 주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기순이익이 훼손됐는데 이 분들을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시가 뜬 날이 10일인데 이걸 보고도 매도를 하지 않았는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상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갔던 경우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걸 갖다 깼거든요. 저 그럼 무조건 매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앞으로 3차 상승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면 보유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 상승에 베팅하시는 분이면 아마 양봉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내일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도지 양봉이 나와 다시 상승을 하든가 이런 형태로 장기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겠죠. 횡보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상승. 자,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회사가 주주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공시 부분들 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주가 보유해야 될 어떤 주주 이익에 훼손된 건 분명히 맞다. 라는 부분들로 시젠이 이제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조금 이제 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